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야 굿사이즈 하나 올라옵니다. 봄베스, 까탈스러운 봄베스입니다. 민어우를 덥석 물고 올라온 멋진 베스. 저킹을 하면서 돌아갈 때 이 플랫 바디가 물을 눌러요. 물을 미는 효과가 뛰어나죠. 프리스폰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산란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일단 여기는 저수지보다 수심이, 평균 수심이 얕고 하기 때문에 이 일조량에 의해서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빨리 데워졌다가 빨리 식고, 빨리 데워졌다가 빨리 식는데, 여기서 약 한 달도 아니겠다. 한 3주 정도만 더 있으면 고기들이 본격적으로 여기 앞에서 보일 겁니다. 바로 앞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그러한 베스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표층으로 먹이 사냥을 하는 베스들이 아주 쉽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 단계로 가기 위한 그러한 지금 시즌이죠. 지금도 그래도 고기는 잘 나옵니다. 왔다. 오, 와서 그냥 뒤에서 땅 하고 때리네. 파마크가 까만 거 보니까 물이 차다는 뜻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찬 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뒤에서 날아와서 땅 하고 물었습니다. 오, 자, 여기 베스가 있는데,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파마크란 걸 설명드릴게요. 파마크는 사람으로 치면 지문과 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주민등록 등본 만들 때, 주민등록 그 증 만들 때 찍잖아요, 전부 다.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고기마다 파마크가 다 달라요. 이 파마크는 여기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노던 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파마크가 이렇게 이 부분이 이어져 있죠. 여기는 물론 떨어져 있습니다만 꼬리부터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플로리다 베스, 우리나라에 없는 다른 종 베스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마크의 생김새를 가지고도 종을 구분할 수 있는, 뭐 어떤 사람으로 치면 지문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 파마크가 까맣다는 거는 상당히 수온이 찬 시기에 잡으면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수온이 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부분 측선과 파마크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자세히 보면 여기에 측선이 있고요. 이 파마크는 별도의 그냥 무늬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휴, 고기가 쭉 따라와 가지고 탁 물었는데, 민호 뒤쪽을 두 바늘 삼켰거든요. 이거는 활성도가 꽤 높다. 즉 앞에서 물거나 따라와서 무는 거는 활성도가 꽤 높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끝바늘만 살짝 물면 뭐 활성도가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와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활성도는 아니다. 지금 나빴던 활성도가 바람에, 그리고 떨어지는 일조량에 올라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쁜 베스. 자, 제가 그 하드베이트를 운영할 때는 대부분 모노라인을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는 갑작스런 입질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덜컥 하고 고기가 물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적킹하면서 움직이는 루어와 움직이는 베스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그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움직이는 물체가 부딪히면 그 힘이 2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라인에 작용을 하게 되고 로드 팁에도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튕겨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라인, 약간의 연신율이 있고 팁이 많이 먹어주는 그런 채비가 부드럽게 잡아당기면서 그 강한 튕김에 튕겨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조금이나마 그 입질에 잘 받아내기 위해서
모노라인을 쓰는, 그래서 모노라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덜컥 했을 때 덜컥 하면서 쭉 당겨갈 때 그 어떠한 연신율, 그것 때문에 이제 모노라인을 쓰는 거죠. 언젠가는 못다한 말을 전할 거야. 다가갈게 언제까지나 미처 말하지 못해서. 지금 고기가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노우에는 아주 한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한 20번 던지면 한번 입질 올까 말까.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고기가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웜을 넣어봤어요. 이게 고기가 있는데 미노우는 안 무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웜을 넣어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웜에 입질이 들어오면 고기는 있는데 미노우에는 거의 입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즉,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겠지만 베스들이 지금 활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바닥에 지금 배를 깔고 있다. 약간 떠서 있는 그러한 베스들은 잘 없다 라는 뜻이 되겠죠. 네. 보십시오. 입질을 합니다. 고기가 입질을 해요. 근데 미노우에는 입질을 안 해요, 지금. 이거 끌고 가,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고기가 미노우에는 거의 선택적으로 입질을 안 해요, 지금. 아주 미세하게 웜 낚시에만 지금 반응하는 상황입니다. 딱 웜 2번 캐스팅만에 바로 입질 받네. 또 왔다. 또 왔어. 물 밑에 고기 엄청 많은데 미노우가 지나가면 반응도 안 한다, 이 고기들이. 야, 물 밑에는 베스 반, 물 반인데 일단은 웜에는 반응을 해요. 하지만 같은 곳을 미노우가 지나갈 때는 입질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만으로 고집하는 거는 봄 낚시에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봄에는 미노우 했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고기가 안 나온다 싶으면 미노우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물 밑에는 고기는 정말 많습니다. 자, 지금 순식간에 고기가 2마리 나왔어요. 미노우로 일단 공략을 했습니다. 미노우로 공략을 하는데 입질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없을 때가 아닌데 웜으로 넣었거든? 캐스팅 3번 만에 2마리 잡았어. 바닥에 지금 고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환경적 변화 때문에 고기가 미노우를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물론 무는 놈도 있겠죠. 근데 아주 선택적이에요. 골라서 먹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노우에 어느 정도 활성도가 있는 애들만 간혹 미노우를 툭툭 건드리는 그런 입질만 들어오고, 대부분 바닥을 기는 웜 낚시에만 지금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봄 낚시가 힘든 겁니다. 봄 낚시가 이 변화무쌍한 기후 그리고 일조량 때문에 베스의 활성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막 물동네 말로 중구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좀 하나의 태클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분명히 고기가 있겠다 싶은데 내가 선택한 루어에 입질이 없다 싶으면 다른 루어로 과감하게 빨리 로테이션을 좀 빨리 가져가면서 낚시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제가 낮에 왔을 때는
민호우에 반응하는 개체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해가 조금 내려가는 이 시기에 오니까 거짓말같이 또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 웜 던지니까 바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이 봄철에는 로테이션을 정말 빨리 가져가고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 조과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민호우에 때리는 개체를 찾아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옴낚시로 내가 많이 보여줬잖아요. 분명히 모든 베스가 다 활성도가 떨어진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민호우에 반응하는 개체는 있을 거예요. 그들 눈앞에만 갖다 주면 물고 들어갈 겁니다. 베스 낚시는 베스를 알아야 돼요. 캐스팅을 잘하고 정교하게 집어넣고 멋지게 하고 옷 멋있게 입고 다니는 거는 두 번째라 이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잡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근데 대부분 거긴 관심 없고 화려한 어떤 겉모습, 그런 캐스팅, 이런 거에만 지금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베스 낚시, 우리나라 베스 낚시 병폐야, 병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낚시.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곳에 가서 낚시를 한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잡히지. 그렇게 낚시하시면 안 되고, 어딜 가든 거기에 맞는 베스의 생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면 좀 더 깊이 있는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든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조과는 다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다.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민호우에 반응합니다. 이야, 굿사이즈 하나 올라옵니다. 우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야. 이야. 짜. 야. 제가 민호우의 반응이 조금 떨어지고 웜에는 반응이 많다는 걸 알고 이걸 웜으로 좀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래도 간헐적으로 민호를 때려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계속 밀어붙였죠. 그랬더니 50에 가까운, 야, 너무 커 한 마리 나옵니다. 야, 제대로 민호를 쭉 빨아다녔는데 사이즈 좋네요. 야, 멋진 베스가 나왔는데, 피디님, 이거 갖고 오늘 되겠습니까? 야, 나도 생각 못한 사이즈가 나왔어. 야, 멋지다. 자, 이게 바로 봄베스, 까탈스러운 봄베스입니다. 민호우를 덥석 물고 올라온 멋진 베스. 자, 정확하게 줄자로 계측한 결과 48이 나오는 베스인데, 상당히 큰 베스죠. 이런 베스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산란을 의식하고 움직이는 큰 베스입니다. 왜냐? 체적이 엄청 크죠. 이 안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알들이 지금 성숙이 되고 있을 겁니다. 즉, 제가 아까 웜으로 잡았던 작은 베스들, 그런 베스들은 아직 산란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산란공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배가 불러오는 이 베스는 미리미리 산란을 준비했다는 거죠. 왜? 크기 때문에. 몸체가 크고 성호르몬으로 인해서 성숙시켜야 할 알이 작은 베스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작은 베스들보다 이런 큰 베스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떠서 햇빛을 받으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베스는 당연히 중층을 유용하는 민호우에 공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웜 낚시가
조가는 좋을지 몰라도 진정한 한방은 지금 이 시기에 저크베이트죠. 자, 민어우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민어우, 그냥 물고기 모양,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물고기 모양을 닮은 걸 민어우라고 하는데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아주 얄쌍하게 빠진 것, 약간 뚱뚱한 것, 아니면 립이 아주 긴 것, 뭐 립이 짧은 것, 립 각도가 좀 완만한 것, 급한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제가 종류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형적인 립이 짧은 숏빌에 아주 얄쌍하게 빠진 그러한 숏빌 민어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저킹을 했을 때 저크 액션을 넣으면 아주 현란하게 움직입니다. 이 뒤집어지고 하는 폭이 상당히 커요. 하지만 이 시각적인 효과는 상당히 큰데 물의 파동, 이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얕은 물, 그리고 물이 아주 맑은 곳에서 주로 사용하면 좋아요. 물고기의 시각을 자극하는 그러한 그 저크베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얇게 잘 빠졌죠. 이와 반대로 같은 물고기 모양인데 뚱뚱해요. 옆이 약간 좀 사각 모양으로 생긴 그러한 플랫 바디라고 하는데, 플랫하게 사각 모양으로 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그 아주 얇고 잘 빠진 이런 것보다 조금 저킹 액션이 둔합니다. 저크 액션을 줬을 때 휙휙 돌아가는 이러한 액션이 약간 둔하게 돼요. 하지만 그 둔한 액션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물을 이 저킹 하면서 돌아갈 때 이 플랫 바디가 물을 눌러요. 물을 이렇게 미는 효과가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플래싱 효과, 번쩍번쩍거리는 플래싱 효과보다는 물을 밀어서 나오는 그 고유의 파동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그 기작으로 사용되는 그 루어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약간 탁한 곳, 고기가 멀리까지 보지 못하지만 직선으로 파동을 확인할 수 있는 물이 탁한 곳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플랫 바디. 그거와 또 별개로 이건 뭐 크랭크인지 민어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루어들이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킹 액션에도 뭐 어느 정도 액션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바디가 물을 누르는, 즉 감았을 때 물을 파고드는 그 고유의 파동이 큰 거예요. 이 플랫 바디가 저킹 액션에 의해서 물을 파동을 눌러서 움직이는 거라면 이거는 일단 그냥 감았을 때 이 떨리는 크랭크와 민어우의 중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민어우의 저크 액션도 가지고 있지만 크랭크가 가지는 고유의 떨리는 피치, 이런 파동도 갖고 있는 그런 루어예요. 그리고 이 립 길이에 따라서 깊게 들어가고 얕게 들어간다는 건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 1cm가 넘죠. 작은 몸체지만 약 한 1.5cm, 2cm에 가깝기 때문에 약 한 1에서 2m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는 루어인데,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각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루어는 몇 미터 들어갈까요? 이 루어가 립 길이가 약 한 1cm가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 1.5m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12파운드 모노라인 10파운드, 14파운드 정도 쓴다고 생각했을 때 이 루어는 1m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다른 루어에 비해서 각도가 직각에 가깝죠. 이 루어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죠. 이 립이 직각에 가까울수록 이런 식으로 나올수록 저항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쭉 감아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타버터 크랭크 아시죠? 타버터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립이 직각으로 돼 있죠. 저항을 엄청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 물론 길이도 중요하지만 이 각도도 상당히 중요하고, 반대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립 길이는 좀 더 크고 넓적해서 물의 저항을 많이 받지만, 이 각도가 더 이 직각에 안 가까운, 수평에 가까운 그러한 각도이기 때문에 물을 더 잘 파고들어요. 넓어서 물의 저항이 더 많지만 오히려 더 잘 들어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 곳에서 완벽한 민호를 고를 수 있을까? 수심을. 그럴 때는 물론 물속에 넣어봐서 서스펜드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각도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이 수심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또 고르는 안목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짧고 각도도 완만하게 내려오니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상당히 넓고 길면서 각도도 완만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겠죠. 약 한 2m 넘게까지 들어갑니다. 이 작은 몸체에도 불구하고 각도도 완만하고, 그리고 립도 잘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약 한 2m에서 3m까지 찍는 그런 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비슷해 보이는 민호우지만 립의 각도, 길이, 모양, 그리고 바디의 모양에 따라서 다 쓰임새가 틀리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